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을 복잡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코로나의 무더위에 또 아이들 방학까지 겹치게 되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쵸?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코로나로 위험하기도 하고 총체적으로 난국에 맞닥뜨린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런 작은 채널을 통해서 뭔가 생각이 환기되고, 그래도 그 와중에 새로운 동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6월부터 조금 새롭게 나를 조금 더 가동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봐야겠다라고 도전을 할 때 이 책을 제가 또 만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리뷰해드린 멘탈의 연금술에 이어서 이 책을 딱 만나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 포인트였구나. 그전에는 왜 이걸 몰랐지? 그전에는 그냥 목표 중심으로 제가 살았던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안 되고, 맨날 목표를 설정해놓고 포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실패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뭔가 꾸준히 하기 힘든 사람이야. 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는데 이 책의 도움을 힘입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정체성 유지의 습관이라고 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 위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 자신을 빌드업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제가 다시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도, 만약에 제 목표가 유튜브 조회수가 몇 명이 나오는 거, 혹은 구독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결과의 목표를 두었다면 결국 못했을 텐데, 저의 목표는 꾸준한 사람이 되는 것,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한번 시작한 일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의 삶이 많이 지금 우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저의 삶을 접목해 봤을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쵸,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새로운 습관에 장착하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그 습관의 핵심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 적용하기 쉽게끔 풀어내준 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풀어드릴 테니까요. 설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혹은 너무 바쁘고 일이 있어서 이게 직접 이 책을 다 이렇게 정독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거의 이제 90% 이상을 다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작은 어떤 물질들이 있으면은 그 분자 구조가 있고, 그 분자 구조를 이루는 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들로 이루어진 헤비츠. 그러니까 원래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거는 더 작은 습관의 힘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책이죠. 사실 보시면은 습관을 다룬 책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자기계발 서적, 베스트셀러 서적만 가도 정말 많지만, 이 책이 지금까지도 자기계발 서적, 베스트셀러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타 다른 서적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술 연구서처럼 쓰여진 게 아니라 실제 이 저자가 이 작은 습관의 힘, 복리로 쌓이는 습관의 힘이 적용되어서 어떻게 본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접목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읽기에도 어렵지 않고, 발상의 전환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연구 사례도 같이 적절히 조화가 되면서 이 깊이와 넓이와 이 폭들이요, 거의 진짜 딱 너무 괜찮은 한 편의 그런 작품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읽을수록 더 많은 걸 깨닫게 되고,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풀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큰 축이 되는 큰 축의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서두가 좀 기네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고, 제임스 클레어 이 저자입니다. 유튜브에 치면 그냥 나와요. 본인 유튜브 채널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헤빗 아카데미까지 설립하신 분이고, 김미경 TV에서는 직접 이분과 인터뷰도 하신 영상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딱 보기에도 건실하고 이렇게, 그죠? 되게 이렇게 건장한 건장한 느낌의 아주 건강 에너지가 뿜뿜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첫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날에 이제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 방망이가 본인의 얼굴을 강타를 하면서 순식간에 눈알이 부풀어 오르고 얼굴에 이제 그쵸 뼈가 막 가고 두개골에 이제 조각까지 나고 심정지 가고 혼수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서 그 과정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실제적으로 묘사가 된 그 첫 프롤로그부터 엄청난 흡입력이 있어요. 딱 읽는 순간 오! 이러고 빨려 들어가는? 근데 되게 반전이죠. 그렇게 큰 부상을 입고 평생의 꿈이었던 야구 선수를 이제 그쵸 2군, 3군으로 밀려나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낙담하고 절망을 하지만 6년 뒤에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 부상을 입은 이 어린 청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제 보통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어때요? 맨날 게임하고 술 먹고 흥청망청해 청소도 전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제임스 클리어는 정말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저녁 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은 침구를 정돈하고 내 방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청소 습관, 아주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습관들을요 하나하나 누적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면서 공부 습관까지 연결이 되고 나중에는 운동, 그래서 근육 훈련까지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애티튜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는 본인에 대한 신뢰감. 아,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잘 관리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딱 형성하게 되면서 결국은 올 A 학점을 맞고 최우수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쵸, 반전이죠. 그 부상을 당했던 선수가.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내가 너무 내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갖고 있던 잠재력을 완벽하게 다 표출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물어본대요. 어떻게 그렇게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냐? 하지만 단 한순간도 극적인 전환점이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자잘한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전환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승리들과 사소한 돌파구들이 자잘한 것들이 모이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잠자리 일찍 들기, 청소하기, 뭐 매일 운동하기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전략이자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작은 일을 시작한다는 거. 그것이 이분이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유명한 강연자가 되고 동기부여 강사가 되기까지 한결같이 고수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대학 시절 동안 쌓아놨던 습관의 습관에 대한 본인의 인사이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서 글을 월요일, 목요일마다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요. 월 방문자 수가 누적으로 한 1,000만 명이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 블로그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결국 책까지 발간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은 한 번도 본인 자신을 습관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본인이 습관에 관한 글들을 굉장히 그쵸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쓰다 보니까 반응이 좋잖아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인을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 전문가가 되면서 이렇게 헤비츠 아카데미까지 설립을 해서 이 아카데미가요, 그 대기업 수장들이 다 이 아카데미를 신청을 해서 들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뛰어난 그런 아카데미까지 설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대한 책을 쓰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이 그 책이 되어야 한다. 본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 언급된 내용대로 나 또한 그동안 생활해왔고 이 방법들이 나의 재능들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책이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데도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뭔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실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 완전 빠박빠박 나와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저희 복마루 채널에서 풀어드릴 부분은요. 파트 1을 집중적으로 아주 밀도 있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트 1은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뭐 1%의 성장, 이거는 뭐 다 아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개선, 엄청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막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어떤 개선과 발전과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 1%씩만.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1%씩이 쌓여서 1년이 지난다면 총 37배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누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1%씩 내가 매일 탭을 한다면 결국 제로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고요. 알아차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믿지 못할 만큼 큰 차이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단 1%의 차이가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소비 습관, 경제 습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복리의 작용, 엑스포넨셜리하게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비단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습관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정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해도 안 되던데 별 차이가 없어. 몇 번 노력을 했는데도 크게 눈에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의 모습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거지만 실제 발전의 모습은요 엑스포넨셜리하게 복리가 적용되는 J 커브를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낙담의 골짜기라고 하는 뭔가 노력은 투입이 되고 있지만 변화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사실 뭐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정체기 혹은 잠재적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돌파할 때까지는 습관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저자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맞는 내용이 그쵸. 우리가 차가운 방 안에서 막 입김이 나올 정도로. 근데 여기 얼음 조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1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 얼음이 녹을까요? 그대로예요. 하지만 마이너스 1도에서 0도가 딱 되는 시점에 이르르면 0도부터 이 얼음이 쫙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1도 차이지만. 그리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 1도로 인해 변한 게 아니라 꾸준히 올렸던 그 온도로 인해서 결국 그 얼음이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성장도 그쵸. 오랜 기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시기에 확 성장을 하는 그 모든 의미 있는 성장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석공, 이것도 유명한 NBA팀의 락커에 이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날 외면한다고 여길 때면 석공을 찾아간대요. 석공이 100번 이렇게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 금조차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101번째 내리치는 그 내리침으로 인해서 돌에 조각이 갈라지는데 우리는 알죠. 그 마지막 한 번의 타격으로 인해 갈라진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내리쳤던 누적의 결과로 인해서 그 한 번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인내심을 가지라. 열심히 노력하지만 별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돌파해야 되고 그 정체적 그 잠복기 그쵸?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 저자가 습관 전문가라고 하는 저자가 가장 먼저 조언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을 제가 오늘 풀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목표 따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우리가 매년 시작될 때마다 혹은 매월 시작할 때마다 혹은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뭘 하죠? 목표를 적어요. 나의 오늘 목표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저자도 이 얘기를 해요. 나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고 또 습관이라는 관점을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냐면 하나하나가 내가 도달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저자가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성적은 얼마를 얻어야지, 체육관에서는 이만큼 역기를 들어야지,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지, 어떤 핀이 돼야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지만 결국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얻어냈던 결과들이요 사실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뭐와 관련이 있냐면 시스템과 관련이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게 시스템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목표는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결과를 말한다면 시스템은 그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목표를 완전히 배제해요. 목표가 없이 오직 시스템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 코치야. 근데 어떤 뭐 챔피언십을 뭐 따내겠다라는 목표 없이 그냥 매일매일 연습하는 그 시스템에만 집중을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냐? Yes or no? 물어봤을 때 이 저자는 yes라고 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점수판만 응시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죠. 목표만 응시한다고? 뭘 해야 돼요? 실제 매일매일 나아지는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를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없어도 시스템 중심의 사고방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대요. 목표만 너무 생각하지 시스템을 고안해내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래, 어떤 단계들, 어떤 과정들을 내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밟아나가야 하는지 이 툴을 짜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뭐 쓸모가 없냐? 그거는 아니지만 목표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무조건 필요하지만 시스템은 과정을 제대로 해나가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 목표 지향적이고 목표에만 치중된 사고방식이 어떤 문제들을 초래를 하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 흔히 생각하면은 성공한 사람은 뚜렷한 목표가 있을 것 같고 실패한 사람은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고정관념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목표는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많은 선수들이요. 다 금메달을 목표로 해요. 금메달을 목표로 하지 않는 선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금메달을 따고 누구는 메달도 따지 못하는 차이는 어디에 있냐? 작은 개선들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가동했냐? 하지 않았냐? 시행했냐? 시행하지 않았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의 여부는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목표는 항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거기에 있어. 누구나 목표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내가 얼만큼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을 작동시켰냐 그 여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지 않나요? 저는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두 번째, 목표 달성은요 굉장히 임시 방편에 불과하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이 지저분하네? 방을 치워야지 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방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하지만 그쵸, 목표를 이뤘잖아요. 하지만 금세 지저분해지는 거죠. 다시. 왜? 바로바로 버리지 않는 습관, 뭐 쌓아두는 습관, 잡동사니들을 뭐 이런 습관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은 금세 방안은 다시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반복적인 결과를 얻을까? 그거는 뭐냐면 결과의 배경이 된 결과를 초래했던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같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방 치우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를 근본적으로 유발했던 시스템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원인을 다루지 않고 증상만을 치료하는 방법이 목표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어떤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시스템을 작동시켜라 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요 행복을 제한한대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목표에 도달하면 난 행복해질 거야. 그죠? 내가 올해 일을 맡기만 하면 내 이름이 뭐 타임스에 실린다면 내 사업체가 소개가 된다면 이 정도의 어떤 매출을 올리기만 한다면 다 그 표지판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행복을 미루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런 함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라고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해독제를 제공하는데요.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의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목표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목표를 이루면 성공, 이루지 못하면 실패 이렇게 굉장히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게
꼭 한 가지 시나리오로만 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루트들이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잘 가동시키고 있으면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한 가지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고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 그 이쯤 되면 정말 내가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지 않나요? 자, 마지막이요. 목표와 장기적인 발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결국 요요를 일으킨대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들이요. 달리기 대회 출전해서 뭐 어떤 메달을 따는 게 목표다. 열심히 달려요. 시합 전까지 달리고 시합이 끝나면 어때요? 끝남과 동시에 더 이상 훈련을 하지 않는 거죠. 왜 목표를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요 현상을 일으키고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한 후에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는 뭐냐면 목표 설정은 게임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라면 시스템은요,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거에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두지 않고 만약에 나는 매일 달리는 사람이야 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면 시합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매일 꾸준히 체력 단련을 계속 해나가겠죠. 왜?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게 시스템 구축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것은요, 목표 설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정에 전념하는 것이 발전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우리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목표를 높이지 말고 시스템의 수준을 낮추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습관들이 전체 시스템의 부분들이 되게 하고요. 그쵸. 이 습관은 삶의 원자들과 같아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다 보면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훨씬 웃도는 거대한 승리의 원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 그 이후에 뭐가 중요하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은 습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정체성에 있다. 우리가 그동안 왜 이렇게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좋은 습관을 정착을 못 시키냐면